자, 공감 로그인 구구절절. 이 시간은 삶에서 겪는 억울한 상황들을 사례로 알아보며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요령 등을 짚어드리는 김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아주 손쉽고 쉽게 접근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도 역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예. 요즘 그 감기가 유행이기 때문에 네. 감기 주의하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저도 감기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습니까? 예, 장애인 활동 보조인 제도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 공감 로그인 우리 장애인 복지 라디오 오히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법률적인 문제는 제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거예요. 예. 활동 보조인 제도가 있는데 오늘은 그 활동 보조인 제도 자체를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것보다는 이와 관련해서 형사 사건이 좀 비일비재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 올릴게요. 네네. 일단 이제 활동 보조인 제도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누가 이제 옆에서 활동을 좀 보조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더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어디 학교를 다닐 수 있으면 학교에까지 데려다 준다거나 그렇습니다. 식사를 같이 하거나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과 비슷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버스도 같이 타주고 이동할 때 도와주고 그다음에 목욕 이런 것도 이제 서포트 해주고 이제 그런 일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제 기여하는 분들을 이제 우리가 활동 보조인, 활동 지원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관련돼서 형사 사건 같은 게 종종 발생을 한다고 해서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장애인 활동 보조를 하면 활동 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네. 이 돈을 활동 보조인과 장애인 부모들이 나눠 먹는 일이 많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일단 사례를 들어서 말씀 올리는데 이제 그 구조를 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네. 일단 활동 보조인을 뽑으려면 이제 지원을 받겠죠. 우선 장애 등급이 있으셔야 되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주민센터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제 신청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공단에서 실사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이 사람이 장애인이 어쩐지 해가지고 이제 수급 구간을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다음에 구간이 확정이 되면 이제 바우처 카드를 발급을 해주죠. 그 장애인한테. 그 바우처 카드는 자기가 갖고 있겠죠, 장애인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관마다 전화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장애인들이 장애인 활동 보조하시는 분들이 소속 기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국 장애인 협회, 한국 안마사 협회, 한국 장애인 지원 협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신 거죠. 예. 거기에 이제 속해 있는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을 원한다라고 이제 내용을 밝히면 이제 기관에서 거기에 조건이 맞는 분으로 이제 면접을 진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마음도 맞고 성격도 좋고 그러면은 나는 이분이 내 활동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분을 뽑게 되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활동 지원사는 이제 뭘 가지고 되느냐면요. 자기 개인 휴대폰에 어플을 깔아가지고 그 아까 장애인이 갖고 있는 게 바우처 카드잖아요. 그걸 이제 이 핸드폰에 딱 찍으면 이 사람 출근 시간이 딱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퇴근할 때 딱 찍으면 이제 가는 시간이 나오고. 그래서 이 활동 지원사 이분은 자기 핸드폰에 전용 단말기를 가지고 다니는 거고 출근했을 때 바우처 카드로 찍어주고 퇴근할 때 찍어주고 그러면 몇 초까지 이제 활동을 했는지가 정확히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그 바우처 카드를 활동 보조인한테 아예 줘버립니다. 이제 믿을만 하니까. 믿을만한 게 아니고요, 줘요. 줘서 믿을만하지 못하도 당신이 미리 찍던지 퇴근하고 한참 있다 찍던지 그러면 2시간 활동 보조를 했는데 4시간 활동 보조를 한 것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침에도 찍고 저녁에도 찍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그 장애인 부모는
알잖아요. 서로 짜서 공모를 한 거니까. 네. 당신 2시간 활동 보조 했으니까 그건 당신이 가져가고 네. 근데 4시간 5시간이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나 줘. 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과 활동 지원사가 예, 서로 이제 네. 공모를 하는 거죠. 그런데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복지 제도잖아요. 아주 좋은. 네네. 예. 근데 이 복지 제도를 보니까 이거 뭐 활동 지원사가 가져가는 돈이 이제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장애인 부모들이 봤을 때는. 네. 그래서 이제 나눠 먹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네. 형사처벌 받고요. 심한 경우에는 실형도 살 수도 있어요. 하나 이제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뇌병변 1급 장애인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친모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2시간 간호를 하고 활동 보조인이 2시간 이렇게 돌봐오고 원래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친부모는 활동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2시간만 활동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 마치 이 4시간을 모두 자기가 돌본 것처럼 이 파우치만 찍으면 되니까 네. 찍겠죠. 그래서 이제 활동지원금을 과다하게 받는 거죠. 원래 활동했던 2시간 이상을 받아버리는 거죠. 네네. 그걸 이제 이 부모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조 자체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내면에 숨겨져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내가 돌보는데 좀 그거라도 좀 어떻게 타서 좀 생활에 보탬이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게 걸리게 되면 사기죄, 네. 그다음에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이렇게 2가지가 걸립니다. 네. 그래서 죄질에 따라서 실형을 살 수도 있어요. 원래 이제 벌금으로 대부분 끝나지만, 근데 이제 이게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시작을 하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모들 중에 아주 극히 일부 사람들이 아예 이제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죠. 내가 내 자식 돌볼 테니까 네. 당신은 그냥 카드 그거 단말기만 내놔. 아니면 뭐 카드 줄 테니까 그걸 때때로 찍어. 그리고 반가이 해. 막 이렇게 합니다. 반반씩 먹어. 이렇게 네. 이제 실제 나왔던 단어니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네.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적발이 되죠. 이런 경우도 있고 아주 이제 적극적으로 하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는 안 되겠죠.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오늘 이제 이런 주제가 이제 활동 보조인 제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당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우리나라에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세터민들, 네네. 그다음에 저기 조선족 동포들, 네. 이분들이 좀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네네. 이제 하나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한테 접근을 하죠. 해서 장애인 부모가 이제 접근을 합니다. 해서 자신이 당신 말이야 한국에서 먹고 살 것도 없으니까 내가 활동 보조인이 되게 해주겠어. 해줄 테니까 이거 나중에 그 보조금을 받으면 내 덕분에 활동 보조인 돼가지고 밥 먹고 사는 거니까 우리 반반씩 나누자. 일은 당신이 안 해도 돼.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아들 돌볼 테니까 당신은 뭐 이렇게 찍기만 하면 돼.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한국 물정을 모르는 세터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뭐 대단한 벼슬이라도 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네. 내가 한국에 와서 나이 먹고 왔는데 뭐 할 것도 없고 시당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이 사람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런 사회 활동 보조인이 됐구나.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을 예, 했으나 시작을 하는데 이제 고마워가지고 이제 그런 제의를 수락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잘못되면 걸리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면 한국에 와서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왕왕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국가에서 복지제도를 만들어 놓은 걸 그걸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부정하게 이용할 생각을 하지 마라. 네. 그다음에 우리 세터민이나 중국 동포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설령 그런 제의를 했으면 거절을 해라. 왜냐하면 정당하게 활동 보조인이 돼서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활동 보조인 되는 조건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내가 뭐 활동 보조인을 당신한테 하게 해줄 테니까 대가를 한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사기라는 거죠. 네네. 과감하게 거절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네. 구청이나 이런 데 가서 나 활동 보조인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네. 친절하게 설명 다 안내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종의 취업 사기처럼 되는 거죠. 네. 일종의 취업 사기.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아주 많습니다. 많으니까 활동 보조인이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이제 구청이나 이런 데 가서 상담을 받고 하면은 충분히 크게 뭐 문제되지 않고 활동 보조인이 될 수가 있고요. 일한 만큼 받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장애인 부모가 딱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예. 또 그런 걸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려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형사소송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 빈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런 제의를 하셔서도 안 되겠지만 네. 그런 제의에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이제 그렇죠. 몰라서. 네, 장애인 활동 보조인은 뭐 특별한 자격이나 이런 거는 현재 없나 보죠? 있습니다. 네, 있는데 있지요. 뭐 그게 뭐 자격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미한 수준이니까 네, 뭐 네. 신체 건강하고 그러시면 대부분 뭐 할 수 있습니다. 예. 주로 이제 이런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그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활동 인들에게 네. 이 물정을 잘 모르시니까 제안을 먼저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용해 먹으려고 네네. 그 제도를 이용해 먹으려고 눈빛이 변하는 순간 범죄자가 되는 건데요. 국가에서 잘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아주 훌륭한 제도인데 뭐 자기들이 볼 때는 이건 뭐 그냥 별 하는 일도 없으면서 그냥 바우처 찍고 가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받아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뭐 좀 나눠 먹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어려워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어렵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장애인 부모든 장애인 활동사든 제의도 받지 말고 제의도 하지 말고. 예, 법정에 가면은 대부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간호를 했습니다. 네. 활동 보조를 했습니다라고 이제 항변을 하겠죠. 네네. 근데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는 활동 보조를 안 했다고 하지 않았다. 활동 보조 한 거 알아. 그러나 이건 사기야. 이렇게 판결하십니다. 일하지 않은 것을 했다라고 아니 실제 네가 일했다는 거 알아. 알았어도 그 부분 네가 대부분 항변하겠죠. 저는 실질적으로 일을 했습니다라고. 네네. 그러나 그 입증하기도 어렵고 설령 입증된다고 할지라도 사기 이 장애인 보조법 여기에 피해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네. 예.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내용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 장애인 여러분들이 자주 겪을 수 있는 장애인 활동 보조인에 대한 얘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일한 만큼 꼭 지불을 하고 받고 하는 게 생활화가 돼야지 더 많이 요구하고 나누어 먹고 안 되는 거죠. 그러는 건 철저하게 발본색 오늘 한다. 그럼 걸리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초단위까지 나옵니다. 그게. 네. 그 이 카드 자체를 찍으면요. 초단위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김구 변호사와 함께 우리 실생활에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얘기들, 억울한 상황들을 사례로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 활동 보조인, 장애인 활동 보조인에 대한 얘기 잘 들으셨죠? 김구 변호사와 함께한 오늘의 구구절절이었습니다. 오늘 얘기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